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어, 이번 단어는요, 도시와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요, 촌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도 4개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가에 해당하는 요 지도에 마을이 있는 위치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요렇게 지금 집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요, 그 집의 북쪽으로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요,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평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모양을 본다면 우리는 예전에 배웠었던 그 풍수지리상 명당이라고 불려지는 배산임수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지도를 또 한번 보자면요. 여기 이제 제주도 지도네요. 제주도 지도에서 촌락이라고 표현된 지역들이 다 어디에 있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해안가 위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을 구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해안가 위주로 이렇게 마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지금 이 지도는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평지가 나타나는데 경사가 이제 완만해졌죠? 그 와중에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형을 선상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선상지라고 불렀을 때 여기가 이제 계곡의 입구인 선정이라고 한다면 요 끝부분 요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가 이제 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산은 보이지 않고요. 농경지는 보이면서 하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밭농사와 그리고 이렇게 가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범람원에서 자연재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다라와 관련된 거 관련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지도 같은 경우는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차단할 수 있고 용수 확보에 용이한 배산임수 지역의 추락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가 선상지였는데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용천대 지하수가 다시 지표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용천대의 전통 추락이 입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지도 같은 경우는요. 홍수 피해가 잦은 범람원에서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연재방의 촌락이 입지하는 상황을 보여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촌락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촌락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시골의 느낌이 촌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에 비해서 인구 규모는 작은 편이고요. 인구 밀도 낮습니다. 인구 밀도라는 건 요 두 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면적의 크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 100명이 있고 요 왼쪽에는 1000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디 요 오른쪽의 지역이 인구 밀도 높은 거예요. 똑같은 단일 면적 안에 동일한 면적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을 계속 가볼게요. 여긴 시골의 느낌이 강하다 했어요. 촌락 지역은. 그래서 앞으로 그냥 시골 촌락이라 부를 건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산업인 3차 산업보다는 1차 산업,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촌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가 도시에 비해서 잘 보존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여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촌락이기도 하죠. 사진 속에서 촌락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들이 주로 보이는 곳들이 이제 촌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긴 넘어갈게요. 전통 촌락이 그럼 입지입니다. 입지 특징 보시면요. 과거에는요. 사회 경제적인 조건보다 이따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뭔지 볼 건데요.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이런 자연적 조건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을 극복하기에는 뭐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풍수지리적 길지인 풍수지리적 명당인 배산 임수 조건을 찾아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자연적 조건 보시면요.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범람원의 자연재방이나
아니면 제주도나 선상지에서 벌어지는 용천대, 그리고 만약에 하천 상류 주변이라고 한다면 하안당구 지역도 경사가 높고 평탄하죠. 경사가 완만하고 이렇게 계단 모양이기 때문에 경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침수 위험이 적고 농경이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자연적 조건의 영향만 받았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사회 경제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나 방어에 유리한 곳들도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권 추락이라 해가지고요. 관리, 뭐 중앙에서 그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나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곳을 우리는 역원이라고 불러요. 이건 한국사 시간에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역시 아무리 사람들이 숙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하면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하천교통이 좀 발달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나 뭐 철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발달했지 않기 때문에 하천 교통들이 이용됐는데요. 그래서 그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나루터 이러한 부두나 창고가 있을 수 있는 곳들도 마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취락이 있네요. 어떤 외적의 침입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좀 받았던 곳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가 주둔하는 지역들도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 봤더니 중강진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가 기후할 때 배웠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북한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연교차가 큰 곳이었죠. 연교차가 크다라는 건 최하늘 평균이 낮은 곳이었는데 요 지역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진 거냐 봤더니 여기 진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 과거에 이제 진을 쳤다라는 표현인 건데 군사가 주둔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상업종 농업이라는 건 상품 작물을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먹을 걸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판매하기 위한 농사를 짓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촌락 입지 다시 한번 요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살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에서 봤던 이제 가나다라 상황이 이 자연적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 배산임수 지역이었고요. 나와 다는 용천대였고요. 마지막으로 라는 범람원에서 자연지방에 사람들이 입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통 촌락 분류할 경관이라 되는데요. 뭐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기능적 구분에 따른 촌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농사 짓는 건 농촌, 그 다음에 어업 활동하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노촌, 그 다음에 산에 사는 말은 산지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업, 어업, 임업에 따라서 분포라든지 특성 달라지는데요. 농업이 발달한 곳은 아무래도 평야 지역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공동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집촌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에 집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임업 같은 경우 산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지역들은요, 산이기 때문에 집들이 좀 모여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산촌이라는 건 집들이 떨어져서만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업이 발달한 지역은 당연히 해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촌 같은 경우도 공동체 의식이 꽤 강하다라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형태적 구분입니다. 앞에 나왔던 농촌, 어촌, 그 산지촌보다는요, 요 형태적 구분이 훨씬 더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집촌은요, 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 가옥, 집과 무엇이 농경지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에요? 집촌 같은 경우는 집 옆에 집, 집 옆에 집, 집 옆에 집, 집 옆에 집,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농사 짓는 곳은 어때요? 집 바로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과 농경지가 좀 떨어져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협동노동이 필요한 곳에서 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벼농사 짓는 지역에서 이러한 집촌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랑 농경지랑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좀 적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벼농사는 협동노동이 많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밭농사나 과수원 농사 같은 경우는 협동노동이 좀 덜 필요하다 보니까
굳이 집들이 모여있지 않고요. 집 옆에 바로 농경지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촌과 산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지도 보시면요. 여기 이런 게 집촌이죠.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왼쪽에 충북 보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촌 같은 경우는 집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그냥 좀 분산돼서 있는 편들이죠. 이런 지역들 또는 여긴 진짜 분산돼 있네요. 띄엄띄엄띄엄띄엄 있죠. 아무래도 여기는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노동이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는 곳에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촌락들이 요즘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촌에도 많이, 촌락지에도 많이 살았다고 한다면요. 최근에는요, 인구가 꽤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우리 이제 작년에 배웠지만, 이촌 향도 현상으로요, 청장년층이 어디로?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대요. 그래서 특징 좀 보도록 합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지 재배의 비중이 높습니다. 주곡작물이라는 건 뭐 쌀과 같은 이러한 식량, 곡식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업농입니다. 전업농인 비율이 높다는 건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조방적인 토지 이용이라는 건 건물들이 다닥다닥 있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사람들은 많이 살지 않고 넓은 땅은 있으니까 집들이 굳이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했던 인구가 유출되면서 휴경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경지 면적, 농사 짓는 땅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 버리겠죠. 인구 줄었으니 가구수 감소할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가구당 경지 면적 늘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경지 면적 줄어든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뭐 100평이 있었는데 이게 90평으로 줄어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옛날엔 여기 100명 살았는데 이제 몇 명 살면 5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어떤 거예요? 한 명당 농사짓는 땅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가구당 경지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 농촌은 인구도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지만요. 근교 농촌, 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로 뭐예요? 여기서 근교 농촌, 도시 근처에서 재배하는 건 아까 주곡 작물이 아니고요. 주로 상품 작물이에요. 여기서 재배한 걸 가까운 도시에 판매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요, 주로 시설 재배를 많이 합니다. 시설 재배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하우스를 많이 했다는 건 1년에 농사를 한 번만 짓지 않겠다라는 거죠. 농사 두 번, 세 번도 막 짓겠다는 겁니다. 또한 도시 근처이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도 다른 산업들도 발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도시에 워낙 일자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겸업농의 비율을 높고요. 토지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용도로 쓰던가 아니면 노는 땅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도시로의 교외의 인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 직접 분리 작년에 했었어요. 뭐 집값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혼잡이라든지 환경 오염 이런 이유로 인구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도시로 통근 통학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시 경지 면적은 감소할 거고요. 촌락과 도시의 모습이 섞여서 나타난다. 그래서 경관이 혼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촌락과 근교 농촌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농가 인구, 이거 인구 구조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 보시면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골에는 지금 누가 많이 산다?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실군 대표적인 촌락 지역이긴 한데 예전에는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이촌 향도 현상 덜 나타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노년층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것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마지막 지도에 강원도 같은 경우 이렇게나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었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촌락 지역에서 요즘에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는 촌락 지역에 이제 관광산업 그리고 좀 환경 오염도 덜 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요. 이렇게 슬로우 시티가 지정되는 곳들도 있다라고 해요. 음,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차 산업이라는 건데요. 6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연계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지시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촌락의 다양한 변화라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여가 공간 및 관광 자원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슬로시티 운동이나 아니면 도시민들을 위한 체험마을 많이 있죠. 그죠? 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뭐 가보셨을 수도 있고 안 간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 강진 푸조 체험 있죠. 이런 것들도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계화나 시설 재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값을 좀 낮춰가지고 그 이용객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귀농이나 귀촌 홍보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촌 같은 경우는 양식업 생산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도시와 촌락의 관계로 돌아오도록